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3 총선을 앞두고 울산 CBS는 각 지역구 예비 후보들을 차례로 초청해서 공약과 비전을 들어보는 특별 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울산 동구에 출사표를 던진 무소속 김종훈 후보를 만나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울산 동구 무소속 김종훈 후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CBS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과 함께 출마의 변 부탁드립니다. 예, C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4.13 총선의 울산 동구에서 민주노총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지지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의 김종훈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CBS에 감사드리며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청취자 여러분께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울산 동구 주민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지 않나요? 돌이켜보면 지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우리 노동자 서민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재벌을 위한 온갖 특혜를 남발하면서도 정작 일하는 노동자 서민에 대해서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절망만 높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순간에 정부는 없었습니다. 무능함과 무책임으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민주주의, 민생, 남북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역대 최악의 정권이 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이런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서민 외면 정책에 맞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국회의원 한 명이 절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김종훈 시의원 구청장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오직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서 살아왔듯이 이번 4.13 총선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4년에 있었던 6.4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먼저 낙선이 되고 난 뒤에 어줍잖아가 잘 다니지를 못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닐 때마다 힘내시라 격려해 주시고 등 토닥거려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툴툴 털고 이렇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하나로 되지 못하고 야권 후보가 난립되면서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독단을 막아달라고,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달라고, 청년 실업 고용 불안, 전세가 폭등에 못 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만은 힘을 모아서 반드시 변화를 꾀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현재의 요구입니다. 그 요구에 맞서서 이번에 큰 결심을 하고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결정으로 단일 후보로 추대해 주셨습니다. 민주노총에서도 힘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키라는 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 앞서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진정한 노동자 서민의 후보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동구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동구 경제 함께 주민들과 맞대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6.4 지방선거 당시에 동구청장 선거 재선에 도전하셨어요. 새누리당 권명우 후보를 상대로 힘든 승부를 벌였는데 4.5% 표 차이로 아깝게 패하셨습니다. 낙선 이후에 이번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동구는 노동자들의 힘으로 진보 정치를 꽃피워 온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야권과 진보 진영의 분열로 인해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저에 대한 평가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구청장 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먼저 그렇지를 못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하루에 4시간 이상을 늘 걸어 다녔습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도 바쁜 일이 아니면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다녔지만은 불가항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당이 가졌던 여러 가지 피해의식 이런 것 때문에 저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본분을 다했고 제가 책임을 다한 만큼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짧은 기간에 구청장을 했어요. 3년 2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을 했어요. 좀 더 어려운 것부터 챙기겠다고 구석구석을 많이 다녔는데 계획도 많이 세워놨는데 일 제대로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남은 일들을 꼭 실현해 보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한 기회 주신다면 그 남은 일 많은 생각을 했던 것들을 주민들과 또 들었던 이야기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김 후보께서는 울산 동구청장과 울산 시의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님께 동구는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이고 또 동구에서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동구가 제2의 고향이라고 얘기하면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웃습니다. 너가 어떻게 제2의 고향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는 왜 제2의 고향이냐 하면 어릴 때 제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외가가 울산 동구였거든요. 우리 작은 외삼촌이 지금 대구머리라고 미포조선이 있던 자리입니다. 거기서 살아서 거기에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쑥밭이나 방어진의 어떤 그 영화관 또 그 앞에서 함께 뛰어놀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도시 중에서도 대도시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슬럼화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업화의 발달과 더불어 원주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면서 저는 학생 시절에 그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가서 함께 싸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인간답게 살겠다고 인간 대접해달라고 싸웠던 그 노동자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함께 살겠다고 학교를 내팽개치고 달려갔던 곳이 울산 동구입니다. 제 인생의 진로가 바뀐 곳이죠. 지금은 제가 살고 있고 제 딸이 살아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뼈를 묻고 살 만큼 모두 함께 더불어 행복한 동구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제가 생각하는 동구입니다. 김 후보님께서는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이 울산 동구 야권 진보 진영 단일 후보가 되셨어요. 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출신인 노동당 이가병 후보와 경선 경쟁을 벌여서 승리하셨는데요. 이번 경선 과정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가병 후보께서는 저보다 훨씬 선배님 되십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도 하셔가지고 출마를 하셨는데 제가 한편에서는 죄송스럽고 또 외람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 둘 바를 먼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본선 경쟁이 조금 더 있다고 저를 지지해 주신 것 같은데 정치는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로 모아라는 것은 전체적인 대의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바꿔야 된다. 노동자의 삶이 너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조선산업의 위기를 빙자하여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해고만을 강요하고 일자리가 위태롭다. 이런 것을 지키고 함께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단일화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힘이라도 노동자 서민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함께 해달라는 요구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 노조에서 많이 애를 써주셨고 또 이가병 후보께서도 거기에 함께 화답하고 또 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후보 등록 때 이변이 생겼어요. 예상치 네. 못했던 일이 생겼는데 예비 등록도 하지 않았던 민주당 후보가 등록을 했고 또 국민의당에서도 후보를 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구 지역에는 야권 후보로만 후보님까지 포함해서 3명이 후보로 등록을 한 상태인데 진보 진영 단일 후보지만 어쨌든 야권 단일 후보가 다시 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권 후보와의 경쟁도 지금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과의 단일화까지 신경을 쓰셔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야권 단일화를 어떻게 끌어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상호 경쟁을 하면서 서로 그런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등록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을 하신 분들이 탈당을 하고 또 갑자기 등록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논의조차 해볼 수 있는 시간적인 것도 없었고 또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구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대의가 이번에 야권이 단합해서 잘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삶을 지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달라는 이야기였는데 대의에 동의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단일을 하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 그러한 또 주민들의 목소리 또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함께 고민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오히려 단합해서 이번 기회에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키는 데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동구청장 선거 당시에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권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었어요. 이번 선거에서도 이 부분이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들 것 같은데요. 예, 실질적으로는 단일화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단일화라는 것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1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진보 단일화를 이가영 후보하고 저하고 이루어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지는 않았지만은 큰 우려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선거 구도 같은 경우는 당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통합진보당이 당시에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민들의 의식 또한 그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긴 하지만은 제가 함께 몸담고 있던 곳을 갑자기 내차고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그래서 무소속으로 이미 나와 있고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주민들이 연연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보고 애국가 안 부르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 애국가 잘 부르고요. 국기회당 맹세 다 알고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을 할 때 통합방위에도요. 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우수상도 받고 태극기도 잘 꽂았다고 우수상 받고 다 이랬습니다.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적어도 개머리판을 눈에 갖다 대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명심해 주시고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적어도 제가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애국을 위해서는 모든 걸 앞장서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요. 현재 무소속이긴 하지만 통합진보당 꼬리표가 아무래도 이번 선거 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후보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이미 저는 검증을 한번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시의원을 했고 구청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종북을 했거나 발기행위를 한 게 있는가 정말 그런 게 있으면 고발해도 됩니다. 제가 그런 일이 없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제가 선거에 나올 수 있었겠지요. 그런 지점을 좀 잘 봐주시면 좋겠다. 제가 오히려 진짜 역적질을 했다면 노동자를 위한 일을 했고 시의원 하면서 폼 한번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내 길거리 나가서 찬 세멘트 바닥에 앉아 있어야 되고 노동자들 함께 어려운 사람 손잡아 줘야 되고 그분들과 함께 한 것이 죄이면 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에 있는 당원들이 10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중에 한두 명이 자문했다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단죄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도 예전에 신한국당 시절에 차떼기부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자문했다고 전체 당을 해산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에서 성매매범이 하나 생겼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 성추행범, 성매매범으로 이렇게 취급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저에 대한 평가와 제 삶이 있는 것이거든요. 제 삶에 대해서 함부로 규정하거나 잣대를 들이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일한 모습 그리고 무슨 일을 해갈 건가 그러한 고민 속에서 함께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일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김종훈은 좋지만 통합진보당이 싫어서 다른 후보를 선택하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여기에다 새누리당 측은 이 부분을 가지고 색깔론 공세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가요? 통합진보당 이미 이제 해산이 대회가 없어졌고 저는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이후에 도로 통합진보당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당을 한다면 정말 모든 노동자, 농민, 서민, 어려운 사람이 함께하는 당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만들어진다면 그렇게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왜? 어려운 사람 필요한 당도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요즘은 양당 체계로 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보수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밑바닥으로 들어가 보면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 힘든 사람도 있고요. 자기 목숨을 내걸고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해보지만 하루 세 끼를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돌볼 사람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은 우려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견눈질도 하지 않을 거고요. 돌아가지도 않을 겁니다.
앞만 보고 갈 겁니다. 그 앞이라는 것은 주민의 대의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주민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그 의견을 떠받드는 것으로 저희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정치인들은 자기가 되고 나면 자신이 뭘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은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뜻을 다 받들어 그 역할이 무엇이냐,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신의 머리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큰 오류입니다. 저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울산 동구에서 유력한 후보로 지금 현역인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와 또 무소속 김종훈 후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안 후보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후보님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동구 아시다시피 한 28년 정도가 기업 맞춤형 국회의원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벌을 대표하는 정몽준 의원이 한 5년 하셨고 거기에 이제 사무국장을 하던 분이 이제 8년을 하셨습니다. 기업편은 잘 되신 것 같은데 지역 전반을 골고루 돌보고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퀘션 마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 책임 정치해야 되는데 대리 정치, 비서 정치하면 안 된다. 또 다른 눈치를 봐야 될 것은 주민인데 자신들의 오너를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런 눈치를 보고 일을 한다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됐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에서 1,350여 명이 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입장도 내지 않으셨어요. 저도 보니까 의정보고서 나왔는데도 그런 입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하라고 피켓을 들고 서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는 진심이 있어야 되고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회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노동자들의 삶도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균형 강하게 잘 풀어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일방적이었다. 거기에는 농가 서민을 삶은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본인에게는 화살이 되어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어떤 속에서 주민들은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제 내 삶을 누구에게 의탁할 건가? 그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로 되어 있다. 특히 조선사를 어떻게 고도할 것인가? 또 어떻게 재투자해서 조선사를 잘 살려서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로서 일자리를 내쫓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는 저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미약하지만 노동자들의 손을 함께 부여잡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일자리도 지키고 제대로 고용 안정도 되고 동구가 지역 경제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 동구 현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동구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대안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조선산업의 하락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산업 위기는 조선업종 노동자들의 고용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고요. 현재 길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내쫓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인구도 많이 줄었어요. 10,000명 가까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원룸이나 이런 데서 하청업체가 소리 소문 없이 나간 사람까지 치면 15,000에서 2만 정도가 이미 동구를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자리 안정은 동구의 안정에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와 더불어 지역 경제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현대중공업을 잘 살리는 것과 더불어 그 대안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천혜의 자연관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동구라는 것이죠. 누구나 찾아오면 감탄사를 연발하는 대항암이 있고 또 아름다운 주전 몽돌 해안이 있고 일산 해수욕장이 있고 연포산 전망대가 있고 이런 곳입니다. 이것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살려가지고 새로운 어떤 경제 활성화를 깨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진항 미항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아름다운 항구를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산업의 위기는 바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방어진이나 원 주민들이 살아왔던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을 새로운 어떤 동력을 만들어서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지금은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여러 공약들을 내놓고 계십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1호 법안을 꼭 만들고 싶은 법안이 있습니다. 시운해고 금지법입니다. 노동계약 2대 지침 중의 핵심인 저성과자 일반 해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 조선업종 사내 하청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사내 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퇴직금 보전, 고용승계 보장을 제도화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사내 하청 노동자의 일자리를 생존권을 지키는 길에 당당히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동구의 미래 먹거리, 생태해양관광, 명품 동구 건설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청년 실업과 지역 자영업에 종사하는 상인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젊은 주부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간기업의 일자리 늘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진국보다 훨씬 적은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가 100만 개 정도 부족한데 이 일자리를 재벌세를 신설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세 상인들입니다. 갑질금지법을 제정해서 대형 유통업체와 영세 상인이 상생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100% 국가 책임 보육 실천을 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일해 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민주노총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지지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의 김종훈입니다. 시운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노동자의 일자리가 점점 힘들어지고 골목 상권까지 장악한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중소상인들이 쓸 곳이 없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젊은 세대는 불확실한 미래에 연애도 결혼도 포기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국정 실패로 대한민국의 앞날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해놓고 정부와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챙겨야 할 때에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 개파 싸움, 공천 싸움에 헛송세월 하더니 이제 선거 때가 되니 표를 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저 김종훈과 함께 정부와 새누리당의 국정 실패를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꿉시다. 저 김종훈 울산 동구에서 주민 여러분의 사랑으로 공직에 몸담았던 기간 오직 주민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금껏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제가 지방자치에서 쌓은 경험으로 중앙무대에서 그야말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민주노총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또 제1야당의 대승적 양보로 야권의 대표주자로 나서는 만큼 반드시 승리하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저 김정훈에게 힘을 주십시오.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동구 무소속 김종훈 후보였습니다. 오늘 들으신 방송 내용은 울산 CBS 홈페이지에서 녹화 뉴스 기사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사 하단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시면 대담 내용 전체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